진주발 분실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시 이현동에 살고 있는 조창우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인헬기, 일명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드론의 기술 발달과 상용화로 새로운 직업의 탄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론으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날개 달린 드론이 제 꿈과 희망을 실어서 아주 멀리 날아가리라 새로운 출발에 도약을 하고 있었는데 26년간의 세월에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되었네요. 때는 서기 2015년 5월 20일 이현동 천마주유소 인근에서 연습 비행을 하는 도중 주변 송전탑 등의 전파 방해로 저희 드론은 실종, 제 꿈과 희망도 같이 실종되어 버렸네요. 금액이 130만 원 가량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체 수도 워낙 작고 시리얼 넘버가 있어 분실 신고도 해놨습니다. 조종기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설령 나쁜 짓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그게 불가능하실 겁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다 보니 찾아만 주신다면 제가 그에 맞게 상응하는 사례금 30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이의 청춘에 꿈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만 주세요. 26 청춘이 좌절을 딛고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설마 우주로 날아간 건 아니겠죠? 습득하신 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진주 소식입니다. 진주 역사의 상징 진주성에서 내일부터 특별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책과 사람, 놀이, 문화가 함께하는 제5회 진주북 페스티벌이 책 속으로 들어간 진주라는 주제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저희 북 페스티벌 프로그램은요, 지역의 출판사가 참여해서 찾아가는 출판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와 함께하는 건데요. 이번에 통영에 위치한 남해 봄날 출판사에서 정은현 대표님이 오셔서 지역 젊은이 친구들에게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로컬 비즈니스 시작하기라는 강연을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연에 오시면은 저희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어떤 창업 기회라든지 젊은이들에게 그런 비즈니스 기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 북 페스티벌 기간은 내일 29일 금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비가 오기로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체험 부스와 강당과 체험장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5회 진주북 페스티벌 많이 놀러오세요. 독서가 생활화된 도시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문화도시가 아닐까요? 문화도시 진주를 더 빛내 제5회 진주북 페스티벌은 진주성 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예. 자,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음악회와 인형극도 열리고 또 작가와의 대화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책 속으로 나들이 계획해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럼요. 예. 평소에 지역에서 만나기 힘든 작가들과의 만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책 좀 읽어라 였는데 솔직히 책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많이들 했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여름에 더 독서를 많이 그러니까요. 한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분도 여름 휴가 때 책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읽더라고요. 네. 예, 참 부럽습니다. 한번 저도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그 드론 찾기 소식 말이에요. 네. 전파 방해 때문에 이렇게 실종된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디로 날아간 걸까요? 설마 우주로 날아간 거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여러분, 한 청년의 꿈이 날아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동네방네 빅뉴스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해외에서는 드론을 통해서 택배를 보내거나 장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대중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그리고 야간 비행 금지 구역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꼭 잃어버린 드론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론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꼭 주의사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최인범 씨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어지는 시간 선택 샵 2353.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사랑이란 멀리 있는 것 눈에 보이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널 떠나요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제였습니다.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 이효순 할머니가 향년 91세로 지금 별세를 하셨는데요. 내일 저녁 7시에 지금 추모식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네. 최영범 씨, 그 현재 그 생존에 계신 위안부 할머님 네.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고요. 예. 생존자는 52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52분.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황선순 할머니, 2월에 박위남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참고로 현재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88.4세입니다. 예. 그런데 생존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워낙 고령이라서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계속? 그렇죠. 아베 신조 총리는 여전히 요동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본 정치가나 미디어가 계속한다면 일본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역사의 정의에 대한 그 지구인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이랄까요? 예, 그런 평등선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 반드시 일본이 좀 달라진 태도 보이기를 촉구하고요. 네. 오늘 선택샵 2353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정보 이용료가 있죠. 샵 2353으로 위안부 할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가운데 두 분을 선정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던 까마귀 이야기 후속 취재했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Right now. 생방에 쫓기는 관계로 다소 허술했던 쓰레기에 짚는 까마귀 이야기 후속 취재로 보강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운동삼아 그 계곡에 나와 보니까 이 쓰레기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는 이유가 계속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까마귀 떼들이 이 음식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이제 부리를 쪼아서 다 풀어 헤쳐 놓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 떼들이 엄청납니다. 그 덩치도 굉장히 크고 잘 먹어서 그런지 살도 쪄 있어가지고 이게 뭐 사이즈가 완전 독수리만 하죠. 까마귀가. 어떨 때 위압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크고 무리수가 많아서. 크고 까맣고 때로 몰려다니는 까마귀가 밤마다 주택가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는 사실 해당 기관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평소리 4월 말부터 10월 달까지는 우리 감천 계곡에 행락객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나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놀다가 남은 종량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배출을 하고 나면은 주로 새벽에 까마귀 떼들이 아마 꽤 많습니다. 까마귀들이 사실은 까마귀들이 이제 봉투를 아무래도 음식물이 조금 봉투에 섞이다 보니까 냄새를 맡고 까마귀들이 집중적으로 봉투를 뜯기 시작해요. 뜯으면은 그게 한 자리 더 뜯으면 되는데 물고 뜯어가지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막 쓰레기장으로 만든다 하는 이야기지. 감정 계곡에 찾아오시는 우리 행락객 되시는 분들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류를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만 넣으면은 까마귀들이 아마 뜯지는 않을 거예요. 음식물이 일부 혼합이 되니까 까마귀들이 냄새를 맡고 뜯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까마귀 떼로 골치를 앓는 건 내서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과 까마귀의 공존, 어떤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걸까? 새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원래 이 까마귀 떼가 인간으로 날아와서 이렇게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20년 전만 해도 까마귀는 농촌이나 산에 살던 동물인데 주민들이 다 도시로 가고 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서울이나 지방이나 까마귀들이 도시를 많이 왔어요. 또 서울의 광화문에도 작년에는 까마귀가 둥지를 틀었어요.
원래 그 여기 사는 게 아닌데 예.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동네도 까마귀 여러 마리 1년 내내 있어요. 그 개들이 도시 살다 보니까 그 큰 전주 위에다 집을 지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또 철사를 갖다 놓으니까 그게 그 갑자기 몇만 불 볼트로 집으로 들어가니까 네. 집에 냉장고나 선풍기나 전자제품 망가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본은 까마귀들이 도시에 둥지를 들 때는 조심하고 까마귀를 해치지 않고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쓰레기를 되집어서 지금 이 환경상으로 굉장히 뭐 미관으로도 안 좋고 한데 뭐 딱히 이게 네. 해결 대책이 없는 걸까요? 어떤 해결 식으로 대책이 접근을 하면 있죠. 좋을까요? 네네. 까마귀에게 도시 근처에 먹이 주는 데도 좀 만들어주고, 예. 까마귀가 그 쓰레기 돌 뒤지지만 그 사람같이, 험하게 안 하고, 예. 비닐로만 뜯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야생동물이 멧돼지고 뭐가 뭐 조금 했다고 그러면 야단들해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까마귀를 나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은 안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먹이도 주고 그래요. 프랑스도 늑대하고 여우가 포도밭을 많이 망가뜨려요. 예. 그 개들 먹으라고 밭 일부를 떼줘요. 네. 포도밭. 그 마음이 착한데 우린 좀 모르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좀 세게 살아요. 야박하군요. 걔네들 예, 살고 험하게요. 동물 좀 사랑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감천 계곡에 털을 잡고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는 까마귀떼. 남들은 쉽게 흘려 넘겼을지 모르지만 동네방의 빅뉴스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람, 까마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까마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